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혹시요 네.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네. 진짜? 네. 사실 요즘만큼 이 정부 들어서만큼 청와대 게시판에 자주 가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민원 같은 것들이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청와대로 가고 있어요. 네. 일단 저도 동의를 하러 가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글을 올렸나, 어떤 고민들이 있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도 가는데 사실 그 게시판에 많은 내용들 중에서 동물과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많죠. 네. 예, 그거 보시러 가시는구나. 그렇죠, 저는 역시 주로. 네. 직업병. 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 관련 청원이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20만 명이 목표잖아요. 네. 그래야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하니까. 근데 20만 명을 돌파한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 청원이 있습니다. 사실 20만 명 돌파한 청원들이 좀 많아서 네. 쉬울 것 같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가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20만 명이 넘게 청원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대구에 한난의 보호소라고 하는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어요. 네. 이게 2003년부터 보호가 시작된 곳인데 현재 한 25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폐지 위기에 맞았어요. 철거 위기에 맞아가지고 청와대 청원 제목이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인데 지금 녹화 날짜 기준으로 22만 명이 벌써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왜 멀쩡히 잘 있는 네. 보호소를 왜 폐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폐쇄하는 게 사실은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보호소가 그렇죠. 이게 구청에서 지금 행정처분을 내린 건데 행정명령을 내린 건데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위클리벳에서 가축분뇨법 얘기를 하면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있다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가축분뇨법 8조에 보면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있는데 주거 밀집 지역 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이거 왜냐면 가축 분뇨 때문에 상수원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요 5대강 있잖아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관련된 주변 지역 수변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등등등 이런 곳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가축을 사육하면 담당 지자체가 그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요 아니면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한난의 보호소에 지금 1차 명령이 내려간 거고 만약에 그 행정기관 명령 내에 이걸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징역형 또는 벌금형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참 듣고 보니 딱한 내용이긴 한데요. 굉장히 딱하죠. 예. 근데 이게 또 가축분뇨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여기만 봐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뭐 이제 답변을 할 텐데 네. 이걸 여기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법을 위반한 거고 만약에 이 한난의 보호소만 어떤 대책을 청와대 차원에서 해주면 네. 지금 그러면 다른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보호소들도 똑같이 우리도 해결해 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청원을 하신 많은 분들의 마음은 그걸 거예요. 사실 버려지는 동물이 그렇죠. 너무 많다 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순수한 의도에서 좋은 의도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인데 그래도 좀 뭔가 그 보호소 자체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라면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곳에 보호소가 설치될 수가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렇죠. 운영하는 곳이면 그런 그렇죠. 곳, 네, 또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그런 곳을 위탁으로 줄 리도 없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한난의 보호소가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그냥 동물 보호소 하면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좋은 일 하는 곳, 그래서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 흔히 동물보호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한난의 보호소처럼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데 이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는 사실상 공식적인 보호소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이 버려진 동물을 한 마리, 두 마리 데려서 키우다가 이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심지어 수천 마리까지 가버린 경우인데요. 지금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된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부지 관련된 문제.
뭐 대표적인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한 곳은요 부지 관련된 문제로 소장님이 감옥에 갔다 오고 뭐 이 부지가 경매에 붙여지고 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금 관련 문제. 이게 공식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 보호소 소장님한테 후원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에 관련돼서 사용 뭐 이런 관련해서 문제가 또 엄청 많아요. 이것도 후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동물학대 문제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이다 보니까 보호소마다 예산 문제, 시설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는 질병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전염병이 엄청 돌고요. 심지어 가보면 병에 걸려서 죽어있는 사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곳도 있어요. 저도 직접 보기도 했고. 그래서 보호소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는 곳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난의 보호소 문제만 아니라 다른 사설 보호소 우리가 문제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저희가 한 해에 유기동물 네. 10만 마리가 발생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마저도 통계에 잡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설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인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10만 마리 유기동물 발생한다는 게 유실 유기동물 합쳐서 통계를 잡는 건데요. 이게 지자체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서만 통계를 잡는 거고요.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는 몇 개 있는지 각각 몇 마리 보호하고 있는지 1년에 뭐 몇 마리 발생하고 몇 마리 입양되는지 그런 통계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네, 문제가 심각하죠. 예, 이게 정말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외면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또 각각의 보호소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럼요. 딱하고 그럼요. 짠하기도 하고 사실은 사람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면 맞습니다. 당연히 책임도 사람이 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2015년 3월에 가축 분뇨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무허가축사 또는 미허가축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된 건데 작년 말부터 수많은 축산단체들이 유예 기간을 재연장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막 집회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올해 3월에 정부가 유예 기간을 재연장을 해줬습니다. 그거 제가 위클리벳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네. 어쨌든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 근데 네. 재밌는 건 유예기간 재연장을 해주는 그 축종 중에 소, 돼지, 닭은 다 연장해주면서 개 사육시설은 유예기간 재연장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개농장, 또 강아지 공장, 그러니까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곳, 그 다음에 우리 동물 생산업 중에서 정말 열악하게 하는 강아지 공장들을 철퇴시키기 위해서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유예기간 재연장을 해주되 개 사육시설은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개 사육시설은 제외를 시킨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주 좋네요. 근데 여기에 개 사육시설 중에 하나에 바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인 생각지 거예요.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개 사육시설이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는 지금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는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육견협회처럼 이렇게 협회도 있고 힘이 있는 단체들은 모여서 또 막 자기 입장들을 내세우잖아요.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는 그런 보호소 협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행정처분에 내려오면 그냥 각자가 다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동물을 본인이 보호하게 될지도 몰랐죠. 그리고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짠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하셨을 텐데 어느 순간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단 말이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후원금도 부족한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라도 전수조사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부터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본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보다는 사실 전체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자꾸 매주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각계각층에서 좀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